평화여행 2020 발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동대표 김중기입니다. 오늘은 뭐 한두 마디 말이나 한 가지 직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저희 발기인분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배우이자 감독님이시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창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시고 강원영상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책도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우리 평화여행 2020 발기인이시기도 합니다. 방은진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떠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예, 맞습니다. 네. 평화가 들어요. 평화여행 2020, 2020이에요. 2020. 뭐 2020이라고도 하고 2020이라고 하는데. 근데 2020이 만약에 문성근 선배님이라면 이영이어야 된다 그럴 거야. 아마. 한글. 그래서 네, 이영이라 그럴 거예요. 여튼 언제 갑니까? 뭐 지금 이제 열심히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15일에 북측에 이제 통지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통일부가 자유여행 이렇게 좀 연다고 그러는 좀 낭보도 있어서 좀 기대는 해봅니다만. 네. 워낙 요즘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이 돼서. 네. 근데 뭐 민간에서라도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끝끝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최대한 좀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피가 어디 가시겠습니까? 김중기 배우님 후배님. 아니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 또 이 방은진님은 저희 이제 발기인이시라 뭐 엄청나게 많은 힘을 주고 계신데 제가 뭐 소개를 이렇게 드렸지만 사실 보면 이제 수상 경력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사실은 그 감독님 뭐 그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많은 수상을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93년에 이제 서울연극제 최우수 연기상,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 연극으로 받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01, 302로 춘사영화제, 또 영평상,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받으셨고, 오래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건 또 제가 나중에 좀 질문을 드릴 텐데 2005년에는 오로라 공주라는 영화로 영화평론가협회상 그 감독상이시죠? 그리고 신인감독상 그리고 촬영 감독님들이 주시는 황금 촬영상, 신인감독상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단하신데 그 이유는 조용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또 이렇게 뭐 열심히 또 영화제 일을 맡으셔서 활동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편한 자리에서 뭐 선배님이시라고도 하고 감독님이시라고도 하는데 딱 한 가지로 이제 호칭을 원하신다면 어떤 호칭이 좋으십니까? 글쎄 제가 최근에 연기를 좀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래 불린 거로 따지면 왜 배우 할 때는 누가 뭐 배우님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호칭이 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그리고 단편을 찍어도 감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단편을 찍고 그랬어서 한 20년을 감독이라고 불려서 그게 제일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러는 거야. 그냥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뭐 강원영상위에 속해 있거나 뭐 이렇지 강원도에서나 통하는 호칭 같은 그런.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뭐 저도 기억하기로 90년대 중후반에 그 한국 여배우로서는 사실 탑으로서 전성기를 누리셨는데 뭐 301 수상하신 301, 302 말고도 학생 부군신이 또 너희가 제재를 믿느냐 그 다음에 또 근데 작품이 그렇게 좀 301, 302 이후에 박철수 감독님이랑 새 작품 정도 하고 아까 언급하셨지만 학생 부군신이가 저 개인으로서는 역할은 작았지만 카메라가 편해진 그리고
박철수 감독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부산영화제에서 카메라가 편해지셨다는 건 배우로서 네네네네 네.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그때 추모전이죠. 회고전은 네. 아니고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다시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야, 참 뛰어난 감독님이셨구나를 네. 제가 연출자가 되고 나서 그 네. 영화를 보니까 네. 되게 명쾌하고 그러니까 페이소스도 있고 네. 그리고 되게 작가주의적이면서 하여튼 굉장히 만듦새가 그게 사실 해외에서도 굉장히 호평받은 작품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입장이 돼서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서도 참 다르구나. 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죠. 네. 오히려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작품을 보시면서. 네. 저도 사실 또 박철수 감독님이 영화인들의 어떤 뭐 이런 말씀이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인정을 받고 어떤 조명 속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전이 더 히트작을 만드셨죠. 뭐 접시꽃 당신 뭐 어미 뭐 이런 네. 작품으로 뭐 TV 프로그램도 많이 하셨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얘기가 그쪽으로 가게 된 건 그때 제가 이제 연극배우 출신이잖아요. 네. 청룡영화상을 타면 당연히 작품이 많이 들어왔겠죠.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몇 개의 작품을 거절한 게 상업적으로 되게 히트를 쳤어요. 예. 그게 참 배우로서는 굉장히 좀 그렇죠. 네. 나중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작품이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계로 넘어왔을 때도 이미 20대 후반이었는데 저의 멘토이신 이창동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배우로서는 참 운이 없는 여배우라고. 그러니까 제 밑에 제 다음 세대 뭐 예를 들자면 전도연 배우라든지 뭐 고 연령대부터는 조금 그 여자의 역할이 더 큰 영화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제가 한참 활동할 그때는 진짜 드물었어요. 네, 그렇죠. 여자 배우가 방송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건 또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왜냐면 방송을 해봤는데 너무 적응이 그러니까 기술적인 게 적응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때 그 대사를 그때 그 대사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딱후딱 지나가니까 아무래도 그게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전 또 그런 생각도 했죠. 연극 배우로서 좀 금이 환영하고 싶다라는. 왜냐하면 제 데뷔작이 태백산맥이었었고 임권택 감독님, 정인석 촬영 감독님 뭐 이렇게 그때 당시 최고의 그렇죠. 지금도 뭐 가장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감독님이셨으니까. 그리고 영화를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때 그 태백산맥이라는 작품에 또 김갑수 선배님, 뭐 정경순 선배 뭐 이렇게 많은 연극 배우들이 투입됐었거든요. 최초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연극부로 금이 환영하겠다는 의지가 훨씬 더 강했었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감독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화의 언저리에 있고 싶은데. 딱히 뭐 하니까 주변에서 막 너 연출하면 잘할 거.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제 식으로 그 결론을 내리자면 여자 배우로서 어떤 그 자기 목소리를 가진 역할들을 하고 싶은데 그때는 사실 과도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때는 좋은 내가 작품을, 좀 젊었고 그래서 나 연극에서 주인공 했었는데 뭐랄까 누구 고모, 이모 이렇게 가는 거는 아마 이제 치기 어린 젊은 감성으로는 그게 또 용납이 안 됐고.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이제 연기책을 번역하게 됐고 딱 그런 시기예요. 그러고서는 제가 전공을 이쪽 영상 쪽을 안 했으니까 대학원을 다니게 됐고 뭐 그러다가 감독의 길로 가게 된 건 진짜 단순하게 이게
매체를 통해서 하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관객과 만나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걸러지는데 이거가 뭐지가 너무 궁금했고 정말 넘어가 보면 내가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진짜 연기를 잘하고 싶어서 연출을 하고 싶었어.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 정말 단순하게. 근데 그런데 그렇게 데뷔까지 오래 걸릴지 몰랐고 근데 막상 렌즈를 넘어가 보니까 이 세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끊임없는 자의식과 그러니까 누군가가 된다는 게 자의식이 버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와 내가 의식하는 지금 현장의 이 분위기와 이것과 그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역할의 어떤 이 단기와 텐션과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아니 할 수 없고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니까 이 세계가 너무 좋은 거죠. 보통의 배우들은 이제 좀 연기를 더 잘하고 싶다기보다 연기로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거나 아니면 난 감독으로서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아니 한 편을 만들어야지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지 할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데뷔 때까지 한 5년이라는 시간을 견딘 거고 그 데뷔를 그래도 나름 그래도 그때 당시에 한 100만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150몇만인가 정도 들었고 뭐 그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합전산망이 완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는 97만 어디는 98만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100만을 넘은 그래서 이게 상업영화 감독으로 따지면 상업영화 감독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100만 넘은 영화를 꾸준히 3편 이상 한 여성 감독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용의자 X 하시고 집으로 가는 길까지. 집으로 가는 길까지. 집으로 가는 길도 메소드까지 사실 최근에 메소드까지. 또 이렇게 또 방은진 선배님을 아시던 분들은 선배님 좀 배우 하시다가 감독으로서 저렇게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시던 분들이 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뭐 배우를 했으면 좋겠다. 감독님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배우 후배들이나 주변에서도 배우인데 왜 배우를 안 하시나라고 했을 연기 텐데.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좀 듣긴 그래서 마침 했죠. 이제 최근에 뭐 사랑의 불시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오랜만이시죠 정말 거의 10년 11년 제가 띄엄띄엄 드라마를 10년에 한 번씩 했더라고요 보니까 바보 같은 사랑 그다음에 솔약국지가 아들들 그게 다 10년 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방송에서 연기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그 계기가 된 건 평창남북평화영화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의 영향을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작년이 1회니까 한 1년 4개월 정도를 1년 4개월 정도를 진짜 막 영화제 하나 이렇게 새로 만든다는 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뭐 요즘 말로 뼈를 갈아 넣는 영화제 준비하는데 막 뭐 통일부 외교부 뭐 내지는 전 통일부 장관님 만나고 뭐 아무튼 하노이 결렬되니까 뭐 막 이거는 막 앞이 암담하고 뭐 어쨌든 그래서 뭐 금강산에서 폐막식을 한 해 만에 그러는데 뭐 전혀 안 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닫혀버린 상황이 이제 되고 그래도 어찌됐건 뭐 작품들을 또 그래도 상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지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정말 이준익 감독님 자선 오보가 사실 그 전에 그렇죠. 이준익 감독님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6월? 4월? 그 작년? 영화제 끝나기 전일 거예요. 난데 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당신이 뭐 누구 엄마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경구가 갑자기 뭐 그래서 예 할게요 그랬더니 시나리오 안 보고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차피 역할 작대매 뭐 이제 이랬다가
시나리오를 이제 보고 3회차 촬영하면 된다 그래서 네. 우정 출연 좀 해달라 그래서 3회차 더 하셨죠? 무슨 3회차예요? 원래 감독님들이 13회차? 아니 그래서 제가 늘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현장에서 늘리셨구나. 아니야. 시나리오를 여러 번 버전업 하시면서 그래도 저는 역할을 키우신 거예요. 조금 키운 거죠. 작가님이랑 한 줄짜리 이런 것만 키우고. 아니 3회차로 뭐 막말로 쓰기에는 아깝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감독님 입장에서도.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고 영화제 끝나자마자 조금 앓다가 그 이제 자선어보는 원래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에 유배 가서 만든 그 최초의 어류도감인데 목포에서 이제 연안역 터미널에서 사실 2시간 넘어가죠. 굉장히 외딴 섬이니까. 근데 저희는 그 중간 정도에 비금도 도초도 그러니까 연안역 그 쾌속선을 타면 한 40분 아니면 1시간 반. 목포에서요? 그렇죠. 그거를 타고 이제 일단 일찍 간 거죠. 현장에 이미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쉬었어요. 적응도 하실 겸 감독님 현장에 오랜만에 내 현장은 힐링된 현장이야 뭐 이래가지고 가서 태풍 링링도 만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촬영 현장에 올라가 보고 또 뭐 설경구, 변요한, 뭐 이정은 다 있으니까 뭐 다 내 옛날 후배들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준익 감독 현장이 되게 그 재밌어요. 유쾌해요. 뭐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불러주셔서. 이제 부르실 거예요. 근데 방금도 뭐 현장 오니까 영화 찍고 싶지? 그래서 아니요. 그리고 이제 쓱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뭐 밤마다 술방 차려가지고 뭐 이런저런 옛날 얘기하고 뭐 설경구 배우도 이제 연식이 좀 돼서 그런지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방은진이가 옛날에 어땠고 뭐 막 그런 얘기 하는데 혹시 지하철 1호선 같이 하셨나요? 그렇죠. 94년에.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한 씬이 있는데 이제 일찍 내려갔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미뤄졌네. 그러니까 한 씬에 한 대사가 있는데 매일같이 그 대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첫 촬영을 했는데 덜덜 이 심장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럼 정확하게 얼마 만에 현장행을 하신 건가요? 4년 정도? 아니, 배우로서 현장도 가끔 이제 10년이죠. 특별 출연 아니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아. 미스 홍당무가 미스 홍당무도 오래됐죠. 그렇죠. 10년이 넘었네요. 그건 특별 출연이 아니고 조연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남의 현장 가거나 제가 연출로서 있는 현장 말고 배우로서 그 대사 한마디 하는데 그 멍청한 놈이 뭐 어쩌고 하는데 약간 사투리. 덜덜덜 아니 일주 남도 사투리 해야 되는데 오우씨 대사 딱 내뱉었는데 비 오는데 그냥 강행했어요. 그랬더니 방금도 오랜만에 연기를 하니까 좀 목소리가 커. 그 감정이 아니지.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니 정확히 내가 그 생각을 했으니까 전 이준익 감독님 디렉션 정확하구나. 그러고 나서 한 2번 더 찍었어요. 그리고 감독님 이거 후시할 수 있죠? 비 오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러고 나서 한 3번 할 때까지 계속 그냥 이렇게 잠깐 찍고 그래서 한 4번째쯤 촬영 가니까 왔어! 이준익 감독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왔어! 그 전에 얼마나 사투리를 또 한 달 동안 진짜 후배 통해서 정말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변요한 아들이 엄니 뭐 말소리가 달라졌니 뭐 어쩌고 그러길래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어요. 그렇게 섬을 왔다 갔다 할 때 사랑의 불시착 연출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전화가 온 거고 나 정말 오랜만에 영화 출연하는데 잘 됐다고 선배님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북 얘기를 그것도 박지은 작가가 한다 그러길래 이거 뭐지? 뭐 이래서 뭐 손예진 씨 엄마를 뭐 근데 북이 아닌 거예요. 저는 부모님 2분이 다 평안 남도거든요. 그래서 길게 생각하면 못할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하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깊이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이 드라마도 11년 만에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도 뭐
드라마도 잘 되고 선배님 평가도 좋으시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잘 되고 밖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드라마가 잘 되고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평창영화제 얘기로 넘어올 수밖에 네. 없는데요. 사실은 2년 전부터 18년부터 준비를 하셨고 이제 올해가 이제 2회째를 네. 맞는데 그 평창영화제 작년하고 올해 좀 다른 점 아니면 영화제 측에서 좀 뭐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연타 작년에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우리가 종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주춤 움찔 와, 이 한미 동맹 프레임이 이렇게까지 가나 뭐 여튼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뭐 인적 교류에 대한 열망이 되게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는데 시기는 이제 작년엔 8월에 했었고 그쵸, 올해는 사실 6.15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게 20주년이고 한국전제 발발 70주년인 해예요. 네. 근데 그 사이죠. 어쨌든 사실 6월 그 6.15 그 즈음에 하고 싶었던 게 문성근 이사장님이나 전화의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그 날짜를 잡게 됐고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2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고민의 총체적인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대구에이트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믿을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세계로 번져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쪽에는 그렇게 크게 발을 담그고 있지 않는데 환경이라든지 뭐 자연 뭐 이런 쪽에는 좀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내는데 뭐 그린피스라든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우울했고 야 이게 지구가 노한 건데 이거는 정말 다른 시대가 오고 뭐 그 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다른 시대의 어떤 서막을 알리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영화제를 해도 좋은 건가? 그러니까 민생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도비도 혈세인데 이거 해야 되는 건가? 그럼 또 한 측에선 우리 직원들은 또 실직을 만들 수 그렇죠.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한테 경쟁작 이렇게 들어온 신인 감독들이나 이 사람들은 또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한 달 반 정도 사실은 정말 와 그랬는데 뭐 이사회를 거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또 두려웠던 건 그거예요. 강원도가 뭐 10몇 명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30 그러다가 지금 뭐 한 60명 먼저인데 그러니까 인구 밀도도 낮고 사실 그러다 보니 이 또 강원도민에게 어떤 폐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러다가 도랑 협의를 이제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9월 이후로 넘겨란데 그게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가 그렇게 쉽게 종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그럼 9월, 10월, 11월이면 괜찮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주가 국제영화제로서는 제일 처음 하기 때문에 한 달 미룬 거에 대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저도 전주영화제 이사회다 보니 처음에는 전주시장께서 영화제를 좀 해서 좀 활성화를 이제 그런데 전주는 아시겠지만 영화의 거리가 너무 좁고 그 다음에 다 극장이 다닥다닥 있잖아요. 그리고 전북 전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도민 보호 차원으로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이제 저도 사실 작품 하나 69세라고 출품을 했는데 못 가게 됐어요. 오지 말라 온라인으로 다 하겠다고 하니까. 여튼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있다가 영화제의 성격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참 다시 평화라는 슬로건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 평화라는 게
거대한 의미의 뭐 전쟁으로부터의 뭐 분쟁으로부터의 차별로부터의 평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의 일상의 평화가 깨진 것도 작은 평화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다시 평화 좋다. 강원도 청정 지역이니 그러면 철저한 그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을 따르면서 그리고 국민들도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뭐 세계 모범 사례가 된 것처럼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규모를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파티나 뭐 이런 그 외부에서 보기에 이 지금 시대적인 것과 맞지 않는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야외 상영을 좀 더 공격적으로 늘렸고요. 뭐 연평 리조트, 뭐 피크닉 시네마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보실 수 있게 뭐 바위공원 평창에 그다음에 뭐 월정사에 그거는 뭐 작년부터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야외 상영 뭐 작년에 워낙 비가 오고 뭐 이래서 좀 힘들었었어가지고요. 실내로 갔던 걸 다시 뺐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이고 강원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영화제로 해서 정말 힐링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리고 영화관도 워낙 멀티플렉스가 평창에는 없어서요. 뭐 도서관, 뭐 눈꽃 축제장, 그다음에 뭐 포테이토 클럽 하우스 뭐 이런 데에서 상영관을 조성하는 걸로 물론 알펜시아에 있는 그 뭐 알펜시아 시네마나 뭐 콘서트홀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는데 좀 그러니까 햇빛700이라는 그 곳의 특징에 맞는 곳으로 영화제를 좀 햇빛700은 700m 고도라는 거죠. 776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한 곳이고 그리고 어쨌든간 근데 제일 걱정이었던 건 학생들의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평화 아카데미도 하는데 평창군 뭐 이쪽의 학생들인데 초중고인데 저희가 교사협의회랑 같이 하다 보니 그분들이 별로 흔들림이 없이 그냥 물론 이제 또 뭐 어떤 이제 이 또 방식을 조금 다르게는 하기는 하지만 33명이 다 모여서 평화 아카데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상의 평화 그리고 자연 또 야외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서도 이제 조금 그 나왔는데 그 작년에는 사실 강릉하고 평창 두 군데서 했잖아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동계올림픽 자체가 아레나 아이스 아레나가 강릉에 있었고 그리고 평창에는 기본적으로 멀티플렉스가 없는데 이제 두 분 프로그래머들께서는 극장 컨디션을 또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해외 배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좀 강릉이랑 같이 했었는데 이제 강릉에는 또 영화제가 시가 주최하는 영화제가 작년에 가을에 생기다 보니 저희는 이제 오롯이 이제 평창군에 집중하는 영화제가 된 거죠. 저도 사실 뭐 작년에 심사위원 하면서 숙소는 평창에 있고 또 힘드셨죠. 심사하러 갈 때는 강릉 CGV로 가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평창에 집중하면서 아주 알차고 또 평창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함께하는 뭐 그런 영화제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하나만 더 영화제에서 대해서 여쭤보면 가장 역점을 두는 좀 프로그램이랄까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뭐 다 역점을 두시겠지만 그렇죠. 섹션이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마스터 클래스 정주영 감독님의 남북은 30주년이에요. 아 그렇죠. 리마스터링 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막 다음 날 상영을 하시고 정주영 감독님 지금 촬영 시작하셨는데 그때 잠깐 오시는데요. 정주영 감독님이 그 남북은 영화는 저도 가물가물해요. 이혜영 선배님 뭐 그때 살아있던 최진실 배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남도 북도 다 좋아하지 않았던 한국 전쟁 그렇죠, 사실은. 근데 여튼 그 영화도 태백산맥이 있었지만 사실은 원조라면 남북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평양 시네마는 저희가 어쨌든 그 북의 영화를 소개하는 섹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거기에는 올해는 북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것처럼 다큐도 또 이제 해외 감독이 찍은 다큐도 상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새로 신설된 클로즈업 섹션에서는 이혁섭 감독과 구교환 감독의 그 장단편을 아우르는 지금 가장 핫한 뭐 독립영화의 감독 겸 배우들이죠. 그분들도 오고 그 다음에 POV 섹션은 아이들에게라는 걸로 바꿔서 원래는 이제 전쟁과 평화로 테마를 잡았다가 저희도 다 바꿨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거 너무 무겁다. 거창한 평화 있잖아요. 일상의 평화라는. 너무 무겁고 뭐 6.25를 상기하자 6.25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냥 휴전협정만 맺은 상태일 뿐이다라는 거에 좀 이렇게 봐야 될. 그래서 이제 뭐 피아골이라든지 그다음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뭐 칸느, 베를린 뭐 이런 쪽에 가장 핫한 영화들도 같이 들어오고 어쨌든 또 국제 경쟁도 새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국제 경쟁 8편의 작품들도 훌륭하고 단편 한국 단편 경쟁은 580 몇 편인가 왔는데 18편이 다 훌륭해요.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오래 심사하셨으면 힘드셨을걸요? 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경쟁 부분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는데 장단편이 이번엔 국제장편과 단편. 아주 기대가 저도 사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 스트레스 많으시죠? 그 집행위원장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보다는 아주 조금 좀 나아진 것 같고요. 두 번째니까. 작년 아니 그게 연극도 두 번째 무대는 이게 한번 해봤다고 더 안 좋잖아요. 방심해서 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좀 직원의 그 팀을 조금 더 정밀하게 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작년처럼 이렇게 막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조금 제 역할을 좀 줄였어요. 잘하셨습니다. 좀 줄였어요. 그래서 근데 성격상 제가 보기에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싶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직성이 풀리실 것 같아요. 뭐 감독님들이 원래 그러시기도 하고. 프로그래머 김영석 프로그래머도 그렇고 최은영 프로그래머도 제발 나의 좋은 컨디션으로 영화제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뭐 일부러 막 모른 척한 것도 있고 모른 척했다라기보다는 좀 맡겨두고 근데 이제 뭐 제가 해야 될 것들 뭐 특히 뭐 손님 접대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 영화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머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또 영화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수반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했고 올해 제일 어려운 게 또 초청이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럼요. 어르신들은 나 뭐 촬영하고는 있는데 현장 가기도 좀 무섭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가 아무리 뭐 최고의 방역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또 배우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는데 왜 어디서 찍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 그렇죠. SNS 혹시 올라오고 이러면 뭐 좋은 의미에서 영화제 뒤풀이 가서 한잔 했는데 그게 혹시 잘못 찍혀서 갔다 이러면 뭐 코로나 이 시기에 술 먹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아닌데 조금 근데 저희는 또 규모는 또 축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하는데 어쨌든 개막 공연을 정재일 음악 감독이 아시죠? 환송연 그 남북 단일팀 그 했었을 때 동계올림픽 때 환송연 했을 때도 그렇고 대한해사를 이뤘다 이번에 광주에도 또 이제 음악 장민순 감독이랑 같이 했는데 작년에 부상 때문에 못했었는데 하림 씨가 대신 구원 투수로 나서줬는데 올해 그 약속을 지켜서 개막 공연은 그쪽 부분도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조촐하고 차분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좀 따뜻하고 정감 있게 개막식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집행위원이라 뭐 책임감까지는 네. 아니고 이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당연히. 올해는 확실히 좀 작년보다 더 알차고 좀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많이 만들었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게. 네, 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방은진 감독님은 저는 뭐 나이 차이는 뭐 별로 나지 않지만 저희 영화계 대선배라 사실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좀 네. 얘기하면서 좀 풀렸습니다. 뭐 다행히. 예. 그리고 이제 자랑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방은진 위원장님도 이제 평화여행 2020 발기인이십니다. 그래서 네. 뭐 발기인 분들이나 또 평화여행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는 정말 평창 국제평화영화제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공부하지 못했던 뭐 개성공단 지원재단이라든지 개성공단이 왜 중단이 됐고 어떠한 연유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금강산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잘 몰라요. 잘 노출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북측이 우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를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북에 못 가는 유일한 나라구나.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단순하게 따지면 네. 왜 우리만 못 가지? 그러니까요. 제일 가까운데. 지척인데 그리고 어찌됐건 세대는 이렇게 뭐 주체 무시할 수 없는 그게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이제 3대째 내려오면서 중국을 모델로 하면서 경제에 대한 것을 아니 갈 수 없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고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 혹은 경제적 뭐 이런 것들이 교류하게 되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건 개마고원인데 근데 이기현 탐사보도국장 JTBC에서 개마고원은 길이 없대요 아직. 그래요? 네. 아쉽습니다. 아직 개발을 엄두 못 내고 있어요. 회원들 중에서도 거기서 캠핑하고 싶다는 네. 왜냐면 고원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희가 정말 길을 내보죠 뭐. 칠보산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저는 개성을 못 가봤어요. 개성이 사실 그러니까 천도하기 전에는 오래된 우리의 그렇죠. 수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성 정말 가보고 싶고 어쨌든 함께 우리가 혼자 가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여행을 꾸준히 하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평화여행 202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제 제 말씀 듣다가 보니까 이제 방은진 위원장님을 저희 공동 대표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 이제 감투 그만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분 또 지금 요즘이 또 가장 바쁜 시간일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누구의 언명인데 제가. 앞으로 이제 영화제도 성장하고 또 감독님이 또 감독님으로서 배우님으로서도 또 정열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길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화여행 2020 발기인 여러분, 오늘 인터뷰 정말 잘 마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보시고 이제 그냥 나가지 마시고 우리 플랫폼 있죠? 평화여행 2020 거기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모두 건강하게 이 여름 이겨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